캡틴 잔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선박 조종론에 있어서 탈을 사용해 가지고 선박이 선회할 때 여러 가지 운동이 발생해. 그 운동 중에는 선미킥이 있을 수도 있고 평각, 속력 감소, 경사, 그 다음에 그 전심을 기준으로 선박이 선회를 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전심에 대해서 영어로는 피보팅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전심이란 게 생각보다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식도 있고 정확하게 전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한번 그림을 보면 이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선박 선회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는데, 선박 중심 G를 가지고 G의 중심을 가지고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팅 포인트,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전심 포인트를 기준으로 선박이 선회를 하게 돼. 이 전심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면, 정의는 요 선박이 선회하게 되면 드리프트 속력도 있을 거고, 보면 드리프트 속력이 횡방향으로 속력이 가해져. 그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선회하면서 드리프팅 각이 또 있을 수도 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드리프트 속도하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 각이 전부 다 0인 이 점을 이제 전심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여기 펜에다가 실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 펜이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다른, 지금 내 손에 있는 포인트, 손 보이지? 이 손하고 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에 대한 실을 연결해 가지고 돌리면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펜이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포인트 앞뒤로 앞에도 드리프팅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리프팅 각이 변화량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이 포인트 기준으로 뒤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손에 있는 포인트는 드리프트 속도도 없고 드리프트 각도 변하지가 않아. 이것을 선박의 피보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게는 한마디로 동적인 변화가 없고 선순위선 위에 이 PP, 그러니까 전심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정적인 포인트라고 해. 그러니까 정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거지. 식으로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식으로 제일 처음에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이 배가 있으면 배에 타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보드로 타각을 전타를 하게 돼. 전타를 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 요 C 포인트, 배의 어느 지점, C 지점의 외력, 그러니까 외력이나 아니면 타력에 의해서 요쪽에 힘이 가해져. 그러면 포트 커터에 힘을 포트 커터 시점에 외력이 가해지면, 여기 보면 여기 드리프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횡방향 모멘트로 이제 그러니까 선회가 일어나진단 말이야. 그때 여기 이때 충격력,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력을 계산하는 식인데, 충격력은 T1, T1에서 T2까지 외력의 힘을 다 더하면 이제 충격력이 돼. 한마디로 외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한번 외력,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여기 선미 커터에 어 선미 커터나 아니면 탈을 이용해 가지고 선미 커터 쪽에 힘을 가하게 돼. 10초 동안. 그러면 1초 때는 1, 2초 때는 2, 3초 때는 3, 이런 식으로 외력이 가해지면, 이 외력을 다 더해져야지 충격력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충격력은 외력과 같은 방향으로 드리프트 속도가 나타내지고, 외력 모멘트와 같은 방향으로 드리프트 각이 생긴단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C가 외력, 그러니까 터그보트가 여기 스타보드 커터에서 민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횡방향으로, 외력과 같은 방향, 횡방향으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드리프팅
드리프팅 속력이 생기지고 외력 모멘트와 같은 방향, 외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또 각 변화량이 생긴단 말이야. 요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 전심의 위치는 어디에 나타날까? 그 지금 전심의 위치가 어딘지를 궁금하지. 전심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선의 서클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심이 어디 위치에 따라서 참 중요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다음 강의에서 그 전심이 보면 전심이 천수 지역에서는 전심이 또 옮겨져. 그 다음에 같은 배의 컨디션에서 천수냐 아니면 깊은 수심에 따라서 전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심에 따라서 선의 능력도 달라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이론적인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배 조선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식이 나오는데 우선 이 식을 알기 전에 뭘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외력이 선박에 외력이 가해지면 옆에 횡방향으로 외력이 가해지면 이게 횡방향으로 같은 방향 직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선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같이 하게 돼. 이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하는데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리에서 배웠지만 F는 힘은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여기서 보면 힘은 S, 우리가 충격 S로 표현할 수 있지. S는 또 질량 M, 우리 선박의 무게 곱하기 그 다음에 드리프팅 드리프팅 변화량이 그 드리프팅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야.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면 이렇게 S는 M 곱하기 드리프팅 변화량 이렇게 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도 같이 동반되는데 회전 운동은 한마디로 우리가 배에다가 다시 설명할때 배에다가 이제 외를 가하면 선박이 횡으로만 거의 횡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그 횡에 따른 또 선의 운동도 같이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이 회전 운동을 R이라고 하면 이 모멘트 우리가 보면 손잡이 모멘트를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모멘트 우리가 손잡이 배에서 보면 이제 볼트 잘 안 풀릴 때 그러니까 너트하고 볼트 잘 안 풀릴 때 스패너를 끼우는데 좀 너무 단단하면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풀잖아. 힘은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파이프를 길게 하면 더 큰 힘이 토탈 모멘트 힘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또는 힘 곱하기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M 곱하기 L. 근데 여기서 모멘트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가 M이지. S 곱하기 GC. 여기 GC. 그러니까 GC 이 두 개 곱하면 모멘트가 있는데, 모멘트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그 R 변화, 그러니까 각 변화량 곱하기 선의 간섭 모멘트 이 두 개가 똑같아지면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면 여기 속력 그 순간적인 힘 F가 가해지면 초기 그러니까 뭐 그 정상선에 하기 전이야. 정상선에 하기 전의 식인데 그 드리프팅 속도 변화량 빼기 그 다음에 GP 곱하기 그 드리프팅 각 변화량이 그러니까 둘 다 0. 아까 정적인 포인트 동적 변화가 한 개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랑 드리프팅 변화량이랑 GP 곱하기 드리프팅 각 변화량이 같아지는 그 점이 이제 피보팅 포인트가 되는 거야.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 그 드리프팅 속도 변화량은 n분의 s, 그러니까 선박 질량분의 s가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직선 운동의 s는 m 곱하기 드리프팅
변화량이지. 여기서 n분의 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변화량, 드리프팅 각 변화량은, 여기 드리프팅 각 변화량은 요 식에서 보면 i분의 s 곱하기 gc가 돼. 그러면 여기서 s 같이 이제 날려주고, 여기서 보면 그 i는 또 어떻게 되냐면, i는 선의 간성 모멘트인데, 요거는 선박 질량 곱하기 k 제곱이야. 요 k 제곱, k는 뭐냐면 선의 간성 모멘트로서, 선의 간성 모멘트에서 회전 반경을 말하거든.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i를 대입을 하게 되면 gp는 gc분의 k2. 그러니까 gc가 요거지. 선박의 g하고 그 다음에 충격을 준 포인트 gc분의 k는 선의 반경. 그러니까 선의 간성 모멘트에서 회전 반경을 말하게 돼. 그래서 gp는 gc분의 k2. 근데 여기서 처음에 선회 할 때는 드리프팅 변화량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리프팅 각 변화량도 있어. 근데 정상선회를 하게 돼. 정상선회를 하게 되면 일정한 그러니까 드리프팅 각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리프팅 각도 그러니까 드리프팅 각이랑 드리프팅 속도 변화량이 없고 일정하게 돼. 그래서 정상선회 할 때는 일정한 드리프팅 V하고 R이 가지게 돼. 그래서 V 빼기 여기서 아까 V 변화량하고 요는 R 변화량이 있는데, 이제 변화량이 없으니까 일정하니까 V-GP 곱하기 R은 0. 그래서 GP는 여기 R은 이제 각 속도, 그 다음에 요는 드리프팅 속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 왜 지금 이 두 식이 중요한 게, 이 두 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 GP, 그러니까 GP, 즉 이제 저 전심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선박이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이 두 식이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대충 설명한 건데,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내가 했던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책 관련된 거나 챗GPT 이런 거를 잘 이제 챗GPT 정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한 번씩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거야.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전심이 어디냐? 이 식을 가지고 전심이 어디냐면, 전심은 정상선해 중에서 선해권 중심, 여기 선해권 중심이지. 선해권 중심에서 그 선수민 선에 내린 발, 그러니까 직각에 해당하는 요거를 이제 전심이라고 해. 그래서 선박 선수미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전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GP는 GC, K2, GC분의 K2하고 GP는 R분의 V,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저 선박이 선회할 때 어떻게 운동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GP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건데, GC분의 K2는 그 정상선회 하기 전에 식이고, 그 다음에 GPR분의 V는 정상선회 후에 식인데, 이 식 처음에 GP는 GC분의 K2, 이 식을 가지고 처음 그 PP 위치를 대해서 설명할 건데, PP 즉 전심은 선박이 직진하거나 그 다음에 선박이 스탑돼 있으면 전심이라는 게 없어. 아까 보면 전심의 정의가 뭐냐? 동적인 운동 변화가 없는 그 정적인 점. 그러니까 선수미선에 위치한 정적인 포인트. 한마디로 여기서 이 펜이 직진하고 있는데, 어디 선미 스타보드 컷에 외력을 가해져. 그러면 선박이 선회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이 PP라고 하면, 여기 이 손 지점 이외에는 다 변화가 있는데, 운동 변화량이 있는데, 요 내 포인트, 내가 잡고 있는 손 이 지점에는
운동 변화할 게 없다는 거지. 다 0이라는 거지. 근데 직선일 때는 이 자체 직선만 있지 횡 운동이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스타트 있을 때도 횡 운동하고 갑 운동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진하고 정지 중에는 전심이 없다는 거야. 요 식에서 보면 K2가 선의 반경이거든. 그러면 직진하는데 어떻게 선의 반경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K가 0이기 때문에 K가 0으로 되기 때문에 GP는 0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외력 F. 아까 외력 F가 가해진 지점 C 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PP 위치가 달라지는데 PP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C 지점이 멀면 GC가 커지지. 이 GC가 커지면 GP는 작아져. 그러면 무게중심에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GC가 포인트 가해진 지점이 그러니까 이 C가 G에 가까워지면 이게 거의 0에 근접하면 이게 무한대로 돼. 그러면 이 말은 GP가 커지는데 너무 커지면 선수미 연장선이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 보면 여기 G에서 C 포인트가 멀면 PP는 G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외력에 가해진 C 지점이 G에 가까우면 한마디로 G에 가까우면 이제 연장선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선행권도 커지겠지. 그래서 C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GP가 달라져. 그 다음에 외력 F, 외력이 여기 보면 외력이 어디에 선수에 가해지면 GP는 G 뒤에 있고, 봐봐. 여기 외력이 앞쪽에 가해져. 봐봐. 그럼 P는 뒤에 있겠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선미에 가해지면 GP, 그러니까 P는 앞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정상선에 하고 나서는 GP는 R분의, 그러니까 드리프팅 각분의 드리프팅 속력 이건데 큰 행반경, 한마디로 행반경이 큰 행반경이라는 거는 드리프팅이 크다는 거지. 드리프팅 속도가 크다는 거는 손수미선 연장선에 포지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 봐봐. 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드리프팅 속력이 크면 GP가 커지잖아. 엄청 커지면 어떻게 돼? 엄청 커지면 요 연장선에 있겠지. 연장선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진선의 C 초기하고 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진하면서 선회하는데, 초기에는 무게중심 부근 포워드에 GP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처음에는 R하고 V하고 작단 말이야. 그리고 V도 드리프팅도 작겠지. 그러니까 R보다는 V가 이제 더 변화량이 더 작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는 초기에는 포워드 부근의 GP가 작겠지. 포워드 부근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뭐냐, 횡방량이 계속 커지면서 그 무게중심 G에서 멀리 있는 뭐 한 3분의 1 지점, 3분의 1 L 지점 정도지. GP가 점점 커지는 거지. 정상선에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에 후진선회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후진하면서 선회할 때도 초기에는 후진하면 P 포인트가 어디 있어? 후진하면서 하면 그 P 포인트가 뒤쪽에 있겠지. 그럼 무게중심 부근 F2에 그 P가 위치하면서 그 다음에 GP는 작고, 그 다음에 후진선회 할 때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정상선에 점점 가까워지면 무게중심 멀리에 F2 쪽에, 그러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무게중심하고 P가 점점 멀어지면서 멀리 F2에 GP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가지식으로 세 가지의 설명을 했는데, 우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전심은 아주 간단해. 전심은 직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탑됐을 때는 전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전심에 대한 저 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심은 선회를 할 때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물질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선회하느냐 이거거든. 근데 동적인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 점을 가지고 선회를 시켜, 이 지금 물체를. 근데 내 내가 내 손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 위에는 다 저 동적인 운동 변화량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손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는 동적인 변화가 없고 정적인 점만 존재하는 거야. 응, 그치. 이거를 가지고 아까 이 지금 선회를 하게 되면 직선 운동 V하고 회전 운동 R이 생겨.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저 뭐냐, 지금 저 그 V 변화량 빼기 GP R 변화량은 0. 그러니까 이 0은 정적인 포인트가 동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0. 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두 식이 GC분의 K2, R분의 V, 이 두 식이 나왔는데, 이 두 식을 가지고 이 6가지, 어떤 운동 변화에 대한 GP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칠판이 너무 작아서 못하는 다음 시간에 전심 이동은 타각이나 선속이나 적재 상태, 뭐 레이든이냐 발라스트 상태, 예선의 출력, 그러니까 출력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안 나타나. 영향이 크게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프로 설명하면 더 좋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해 볼게. 오늘 생각보다 좀 전심이 내가 어렵게 좀 설명한 것 같은데, 한번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